네,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데 이어서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인근 우리 영공까지 침범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이 경고 사격까지 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국회의 대표적인 군사 전문가죠.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결할 텐데요. 이분은 어제 저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로 스튜디오를 모셔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해서 오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 연결인데요. 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개념 정리부터 잠깐 하고 넘어가죠. 뭐 영공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우리 영공이니까 말 그대로 우리 하늘이니까. 근데 방공 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공이나 영해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주권이 배타적으로 관철되는 공간도 아니에요. 네. 말 그대로 방공 식별구역. 유사시에 적국의 전투기가 접근해 올 때는 영공까지 기다려서 우리가 관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미리 관제를 하고 통제를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이 항공기가 군용기냐 민항기냐 네. 또 적대 의사가 있냐 없냐를 파악하고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말 그대로 식별 구역을 선포하고 관제권을 행사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영토 뭐 영공 어떤 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관제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관찰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더 넘어오시면 위험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경계 네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그 선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4시간 공군기가 네. 한반도 인근에서 초계 비행을 하면서 네. 이런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오면은 우리 전투기가 보고 없이 바로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접근해서 경고 방송을 한다든지 그러면 차단 비행을 하는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사안 자체는 그렇게 중한 사안은 아닌 겁니까? 아닙니다. 최근에 그 한 4, 5년 전부터 네. 특히 중국 전투기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전략 폭격기가 네.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수도 없이 침범을 해왔고 네. 그때마다 우리 전투기가 출동해가지고 차단 비행을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 횟수가 너무나 증가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의 오키나와나 요코스카의 미군들 보고가 네. 10년 전에 비해 9배가 늘었다 초계 비행이. 예,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이한 건 중국 러시아가 합동으로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럼 방공 식별구역의 어떤 침범 횟수가 급증한 게 언제부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 2016년에 사드 배치가 결정될 무렵에 이때 중러 이제 합동으로 그 군사 훈련이 시작이 됐고 예. 중국의 전략 폭격기가 대한해협에서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빠지는 이 어떤 비행 경로를 수시로 비행하면서 사실상 무력 시위는 아니겠지만 우리한테는 상당히 위협 비행을 해왔던 게 두드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한 사안은 영공 침범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실수냐 고의냐 이건데 지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가장 판단이 어려운 부분인데 네. 지금 이번에 침범한 그 조기 경보기가 네. 러시아 극동군 우주 방공군이 극동에 부쩍 강화됐단 말이죠. 네. 이것도 2016년부터 시작돼서 2017년경에 러시아의 극동군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이제 중러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됐는데 이번에 들어온 비행기는 사실 그동안에 단독으로 이렇게 카디즈 영역을 비행했던 그 비행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합동훈련을 하면서 이 공역에서의 어떤 특성, 또 주변국의 일본이나 한국의 어떤 전투 배치에 관한 정찰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파악하면서 중국하고 호흡을 맞춰봤다, 팀워크를 맞춰봤다 이러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게 영공 침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아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했고 그래서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까지 해서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다시 들어왔죠. 그 S자로 독도 인근을 비행하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아니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두 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네. 조종사 교신이 처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우리는 그 경고 사격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선 통신을 하려고 했는데 네. 10번을 불렀는데 불응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한나간에 지금 군사 한라인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 의도를 계속 확인하려고 하다 의도가 확인이 안 되니까 경고 사격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애초 정해진 항로를 비행한 것인지 네. 아니면은 그 편대로부터 이탈해 가지고 단독 비행을 하다가 그때 네. 이제 독도 영공으로 들어온 것인데 네. 다시 합류하는 과정이었는지 요 전술 비행을 한 그 내역이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좀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쉼표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까요? 뭐 일본에서 뭐 독도는 우리 영토인데 왜 니네 비행기 뜨냐라고 어제 뭐 입장 내는 건 그냥 일축하고 그냥 넘어가지 우리하고 굳이 짚을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의원님 동의하시죠? 예, 뭐 그것도 참 또 하나의 도발이 또 다른 도발을 초래하는 예. 말 그대로 이 동해에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누가 네.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아주 뒤엉켜버리는 아이고, 예, 예. 아주 위험한 지정학이 출현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이제 그건 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우리 군의 대응은 매뉴얼대로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영공을 침범하면 네. 교전 수칙대로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상대가 그 민간 상용기가 아니라 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군용기 이상은 어쩔 수 없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아쉬운 건 뭐냐면 네. 이렇게 경보 사격을 하기 전에 한러 직통 군전화라든가 한라인이 잘 돼 있더라면 네. 아무리 영공을 침범했어도 적대적인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위기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군사적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아가지고 먹통이니까 네. 이렇게 그 교전 수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건 향후에도 중요하게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논평이 나왔는데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 현 정부의 막장 안보관이 대한민국을 무장 해제시켰다.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비판을 했고요. 군 대응이 적절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건 이율배반적인데 네. 우리 군이 교전 수칙대로 어떤 영공을 수호했다는 건 해줘야 될 일 아니에요? 네. 그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안보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이라면 더더욱 군을 격려해줘야 될 사안이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뚫렸다고 주장을 하니까 네. 이건 뭐 참 적반하장이고 또 이게 이 정부의 안보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을 하면은 참 이거는 저번에 목선 가지고 뭐 안보가 무너졌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네. 그래서 아니 뭐 병사 하나가 과자 사 먹으러 가도 국방장관이 책임지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관점에서는 네. 이런 식의 어떤 사건 발생은 아주 뭐 신이 났죠. 예. 근데 지금 뭐 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논평의 바탕에는 9.19 남북 네. 군사 합의 때문에 군 기강이 너무 해이해져 있고 두 번째는 이 북한을 의식하다 보니까 한미 연합 훈련이 축소 내지 취소되고 있는 이러면서 지금 구멍이 곳곳이 뚫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한미 연합 훈련이다 뭐 또 어떤 남북 군사 합의서다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네. 저기 중국 러시아 전투기 들어온 거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 제일 심하게 들어왔는데 그럼 그때는 뭐 했느냐? 그랬나요? 예. 그때 사드 배치하는 바람에 이 모양 예. 이 꼴 된 건데 예, 예. 이게 저기 전투기가 들어오는 게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러가 공동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예. 박근혜 정부가 원인 제공한 겁니다. 왜 이 정부에다가 네. 이건 뭐 생트집을 잡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안보가 중요하면 좀 군대 갔다 오신 분을 대표로 앉히시든가.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안보와 군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제일 전문성이 떨어지는 당이 네. 자꾸 모든 걸 이렇게 특집 잡기 식으로 나오는 건 정말 유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 5시 20분에 나온 그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그 입장이 나왔는데 네. 중러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일 대응을 강력 지지한다. 이런 그 입장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대응을 강력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한일의 대응을 강력 지지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참
참다 이게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어떤 혼란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이 독도 문제는 원래 한일 분쟁입니다. 네. 여기서 어떤 그 경쟁국 라이벌은 한일이에요. 네. 그런데 중국 러시아가 끼어드니까 한일이 같이 반응한 게 방향이 정반대란 말이죠. 예. 예, 서로 자기 영토라고 우기는 계기로 이거를 한일이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 미국이 여기에서 한일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건 그 갈등을 지지한다는 건데 아, 그러니까요. 이게 아주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우리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게 다국적인 만인 대 만인 투쟁으로 가면서 네. 이게 뭐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뒤엉켜버리는 건데 1차 대전 전야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그 의원님께서 계속 어떤 독도 주변의 어떤 이 분쟁 지역화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그 공약이 네. 1월에 한일 간의 그 레이더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 예. 자유대 해상 초계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로 그 대화태어장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군은 해군끼리 충돌하고 지금은 공군은 공군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상대가 막 뒤엉켜버렸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동해에서의 어떤 다국적 다자안보와 위기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대혼란이 얘기되는데 아니,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다자안보가 나옵니까, 거기서? 아니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그건 논외고 대화태 어장이 부근에 있고 아, 예. 예, 그 인근으로 이번에 폭격기들이 비행을 했기 때문에 네네. 예, 지금 이 지역이 전략적인 충돌의 선, 동북아의 어떤 그 군사력이 충돌하는 열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네. 예, 이런 분쟁 지역화를 막아야 되는 거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넓은 해역과 공역에 대한 통제의 원칙을 강조하고 예. 다자 간의 안보 협의체가 빨리 구성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국가 간에는 한 라인이 없으면 그 작은 사태가 교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네네. 예, 이런 위험 지역이 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군사 당국끼리 4개국이 모여가지고 네. 공동 위기 관리를 하자. 알겠습니다. 군사 한 라인을 만들자. 이건 뭐 워낙 큰 주제이다 보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짚어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으니까요. 일단 그 네네. 개요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